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문적폐청산, 청와대와 짜고 친다. 윤석열이가 갑자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정권 초반에 적폐청산을 한다고 이렇게 중앙일보한테 말했느냐? 이게 말 실수냐? 아니면은 고도의 속임수냐? 윤석열의 컴플렉스가 뭐냐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문재인을 결코 감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들이 윤석열을 선뜻 찍을 수 없는 그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난도질하는 것, 그거 말고도 과연 문재인과 똑같이 노무현의 문화생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는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보다 더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부인이 얘기를 했는데, 저런 노무현의 아바타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을 감옥 보내겠느냐? 절대 감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뭐하러 정권 교체하느냐 이게? 뭐하러? 뭐하러? 그러면 뭐하러 윤석열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안이 없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정권 교체의 대안인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을 찍어야만 문재인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나는 윤석열이가 100% 문재인을 감옥에 보낸다라고 한다면 내가 윤석열을 지지할 용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으면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이의 이른바 대북 정책과 전혀 다른 정책을 취할 거다. 나라를 완전히 갈아엎을 것이다. 이른바 문재인 정권 5년의 폭정을 완전히 발본색원할 것이다 라고 그 판단이 명확히 서면 나는 윤석열 지지해. 그러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정한 정권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평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왜 느닷없이 적폐청산하자고 나왔느냐? 바로 보수 결집을 노린 얄팍한 말장난이지. 말장난인 거예요. 청와대가 발끈했어요. 경계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 민주당도 발끈했어요. 이건 윤석열이가 바로 그걸 노린 거야. 그걸 노린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동안에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문재인을 직접 겨냥해가지고 공격을 했다면 아, 이거 진심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죠. 감정 빼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 얼마 전까지 텔레비 나와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했던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은 정직한 분이다. 믿음이 가는 분이다. 그랬잖아요. 뻔히 속이 보이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도 윤석열이는 문재인이나 문재인 세력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뭐 윤석열 찍으나 뭐 마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른바 보수들의 결집을 노린 얄팍한 말장난이지. 고단수의 말장난. 응? 지금 보라고. 이준석이가 문재인 공격한 적 있어요? 이준석이가 박지원 공격한 적 있어요? 네? 자, 윤석열이가 어제 김근식의 그 출판 기념회에 가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냐 말이야. 그리고 윤석열이가 문재인은 정직한 분이다. 믿음이 가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냐. 이미 청와대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데 방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모종의 빅딜이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이준석하고도 이미 문재인 청와대하고 다 거래가 끝난 거예요. 아니 왜 이준석이가 성접대 의혹이 명확하게 법원 판결문 판사 판결문에도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성접대 받았고 900만 원 화장품 뇌물 받았고 250만 원 추석 이런 명절에 선물 받았다 명확하게 나왔는데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은 감옥을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문재인하고 박지원이를 조지지 못하는 거예요. 청와대하고 심지어 국정원장 박지원까지하고도 유무형의 어떤 빅딜이 이루어졌다고 봐야지. 지금 본부장 이야기가 더 안 나오는 걸 보면 박지원이가 그랬잖아요. 용산 세무사장 이야기 내가 까버리겠다고. 안 나오잖아. 어제 김근식이 그 출판 기념회에 가가지고 김대중 햇볕 정책을 칭송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같은 프로가 볼 땐 아, 이건 박지원이한테 보내는 추파구나. 박지원한테 보내는 거구나, 이건.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박지원이가 윤석열 대통령 안 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지금 박지원이는 나는 이렇게 봐요.
박지원이의 과거, 그야말로 박지원이가 정계에 들어오기 전부터 내가 정치부 기자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40년 정치부 기자를 했고 박지원이 정치는 지금 한 30년이 채 안 돼. 내가 박지원이 완전히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박지원이가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국정원장 월급만 타먹을 사람이 아니야. 지금 뭐 국정원 공간, 자기 그 공간에서 별별 사람 다 불러다가 지금 떠들고 있을 거라고. 이른바 햇볕 정책의 전도사라고 하는 박지원한테 윤석열이가 김대중 햇볕 정책은 말이야,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이상의 아첨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은 다 이게 눈에 보여요. 다 눈에 보이는 거지. 윤석열이가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뭐 말실수다? 말실수 아니에요. 이건 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에서 발끈했잖아요. 청와대는 발끈하는 거지. 민주당도 발끈하는 거지. 그걸 윤석열이 노린 거야. 왜? 보수 우파들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문재인한테 정치 보복 안 한다. 감옥 안 보낸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없애려고 고도의 속임수지. 고단수, 말장난. 틀림없이 청와대 쪽에 나는 아마 이야기했을걸. 청와대 쪽에 해명했을 거라고요. 이건 40년 정치부 기자를 한 윤창중의 합리적인 의심이야. 이거 막구 채널로 왜 이런 얘기 하느냐. 그랬을 때에 선거 때니까 이해해달라라고 분명히 나는 해명했을 거라고. 이건 청와대하고 짜고 치는 거야. 네? 정권 교체한다는 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정권 잡으면 문재인 적폐청산 하겠다고 하는 거지. 틀림없이 청와대 선거 때니까 이해해달라. 나도 뭐 이 보수 우파들이 나한테 왜 적극적으로 문재인 공격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나도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나는 하고도 남았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 윤석열의 행태를 종합해보면 절대 문재인은 감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왜?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노무현이가 2009년 5월 23일 자살했을 때 자기가 대구지검에 있었는데 자기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 노래 엄청나게 많이 불렀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명박 대통령을 욕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잘못이 이명박한테 있다 그랬어요. 당시 검찰한테 있다. 이명박이라는 말을 빼고. 자, 노무현이가 자살하게 만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사주한 거라 본 거다. 이래가지고 이명박 감옥에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 솔직합시다. 솔직히. 그래서 보냈구나. 그러니까 노무현 아바타로서는 이명박을 용서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정권 잡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마자 윤석열이가 어떻게 했느냐? 이명박을 털기 시작했지.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어준이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설쳐가지고 분위기 띄워서 설명이 착착착 되는 거야. 자, 노무현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겠냐 이거야. 어림없는 소리지. 물론 문재인 떨거지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떨거지들의 뭐 이런 적이 나오면 처벌하겠지.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절대 뒤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야. 뒤져서까지 예컨대 문재인과 그 일당을 정치 보복한다? 어림없는 소리야. 자,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에 대한 탄압이 다시 시작될 걸로 봐요. 나는 자, 이걸로 끝났다?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 주변 세력에 대한 윤석열의 한이 풀렸다? 나는 안 풀렸다고 봐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게 최악의 상황이 될 겁니다.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탈탈 털을 때 아마 공소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탈탈 털을 때. 그 중에서 몇 개만 써먹었을 거라고. 그게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국정원, 그 뭡니까? 그 돈, 국정원 돈 갖다 썼다는 거,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 요 몇 가지만 썼고 나머지 뭐 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런 거 나올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활동을 하고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런 사건들 이런 거 터뜨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압하고도 나는 남는다고 봐요. 두고 보시라니까. 그렇죠. 계룡산 도의님 특활비. 윤석열이가 엊그제도 그러더라고.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거야. 지금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보는 거야 이제. 이미 지지율이 올랐어. 이재명이는 지지율이 안 올라. 자기가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갖다 쓰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아니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 돈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오라고 해서 썼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을 가야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는 거야. 그런 일이 없다고 이미 다 나왔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억울한 걸 밝힌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박근혜 대통령 그야말로 뼈 발라낼 겁니다. 네. 절대 윤석열은 그동안에 해온 걸 보면 문재인 감옥에 안 보내.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짜고 친다. 짜고 친다는 걸 잘 아셔야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한 방에 날린 이해찬. 여러분, 제가 이해찬에 대해서 편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치는 감정 빼고 봐야 돼. 나는 어제 이해찬이가 윤석열을 조지는 걸 보고 야, 왜 좌파가 이해찬한테 열광하는 이유가
이유를 알았어요. 정말로 이해찬은 이 순발력이 대단하구나. 윤석열이가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한 것을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해찬이가 이른바 그 이재명 플러스라는 데에 칼럼을 올렸어요. 야, 역시 나는 이해찬이가 정치를 해온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해찬이를 긍정적으로 본 일이 없어요. 내 고백인데. 야,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선거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느냐. 국회의원 선거 6선을 했어, 6선. 지지난 선거 때는 김종인이가 자르니까 세종시 가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야, 왜 그랬을까? 이게 감정 빼고 봐야 돼. 좌파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야말로 쪽집게처럼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해찬인 거예요. 이해찬이가 어제 뭐라고 했느냐. 감정 빼고 들으세요. 뭐 여러분들 뭐 이해찬은 뭐 무슨 바가지다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감정 다 빼고 윤석열이가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어제 나왔느냐.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심판을 할 때, 아까 말하면 박근혜 정권 때려잡을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라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좌파가 이해찬 저 해골바가지한테 열공하는 거야. 검찰총장까지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고속 승진을 시켰다 이거야. 그게 누구냐 이게? 그게 윤석열 아니냐 이거야. 만약 문재인 정부에 적폐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에게 있을 것이다. 이야, 이건 정말 압권이야. 여러분,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도 우리 양심을 갖고 한번 얘기해봐요. 윤석열 찍으세요. 근데 이 윤카세 TV는 양심을 갖고 얘기하는 시간이야. 양심을 갖고 윤석열 찍으세요. 찍으시라고. 이게 뭐야? 지금 댓글 딱 올라왔네. 이건 촌철살인이구만. 윤석열도 적폐죠. 야. 멸공님, 적폐가 수두룩하지. 내가 이거 난 진짜 이해찬이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오늘 새벽 처음이에요. 아니, 네가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 되고, 바꿔 말하면 네가 박근혜 잡아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되고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된 네가 그리고 좀 그것 때문에 보수 우파에서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보수 우파가 이를 갈게 한 것의 절반은 상당 부분이 네 책임이라는 거 아니야. 윤석열 네 책임. 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가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고하면서 울컥한 일에 대해서 이해찬이가 뭐라 했냐.
이 눈물을 믿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야. 하하하, 정말 갈피가, 좌파도 그런 생각을 했구만. 윤석열이가 왜 노무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처음에 저 사람 왜 저러지 정말? 이재명이가 대구 경북에 가가지고 뭐 전두환 박정희 찬가 부를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똑같은 심정인 거죠. 이 눈물을 믿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야인으로 소박하게 살아가시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해하고 탄압할 때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는 사람이었다. 조져버리는구만.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야. 수사하는 척만 했지 640만 불 수사 안 한 거야, 윤석열이가. 정치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해하고 고인께서 운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들떠나시는데 일조했던 윤석열 후보가 이제 와서 감히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자, 그러면서 이해찬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이해찬이가 입에 보수를 말할 때 보수를 악마라고 했어. 악마.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30% 중반의 박스권을 탈출하려면 보수 우파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이재명이가 아는 거야. 이해찬이가. 지금 윤창중의 조마이뉴스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찬이가 뭐라고 했느냐.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들, 합리적인 보수의 모두 분들께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모아달라. 이야. 이게 보면은요, 그 얘기가 빠졌네. 정치를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해찬입니다. 아주 판단이 빨라요. 정말 판단이 빨라요. 정말 얍삽한 인간이야. 제가 이렇게 40년 정치를 지켜보면서 이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를. 논리가 아니라 과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거냐를 딱 캐치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 원조가 누구냐? 소위 말하는 YS예요. YS. 네. 이 정치는 감이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 정치는 감이다. 이 김영삼 대통령은 완전히 정치는 그야말로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분이에요. 이 정치를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이해찬이에요. 아주 야비한, 그러니까 자기 진영 사람들만을 겨냥해가지고 때리는 거지. 근데 이해찬이가 지금 합리적 보수 여러분들께 호소한다고 할 거 아니야. 그 동물적 감각이 대단히 뛰어나가지고 오늘에 이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내가 볼 때 이재명이야. 이재명. 그 이재명에 비해서 감이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낙연이야. 이낙연. 이낙연. 홍준표의 경우 그 동물적 감각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 감정 빼고 봐야 돼. 감정 빼고. 근데 홍준표가 이 동물적 감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홍준표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 이른바 재승박덕이에요. 재주는 많은데 덕이 없는 사람. 덕이. 그리고 자기가 제풀에 무너져. 대표적으로 이번 요즘 그 홍준표 하는 거 보세요. 홍준표는 나는 재기할 수 없다고.